자, 얼마 전에 WHO에서 이 코로나19 치료 지침 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이제 레키로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의 레키로나 굉장히 좋은 이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에 중점을 둔 71페이지 분량의 자료에 많은 의미가 담긴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으냐면 여기서 우린 치료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슈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이 코로나 경증 환자, 그러니까 이 코로나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로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인 카시리비마그라고 인데비마의 병용요법을 WHO에서 권장했습니다. 권장했다는 얘기는 치료제로다 이걸 쓰란 얘기죠. 그럼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말 그대로 권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리제네론인데 WHO가 권장한 코로나19 치료 미국 생명공학교 리제네론에서 개발한 단일 클론 항체 약물 카시리비맙과 임데비맙을 바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칵테일 요법 약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항원과 항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항체는, 뒤에 말씀드릴, 이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항체, 이 항체의 비세포, 요게 모더나만큼, 효과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죠.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항원이란 사람의 몸에 침입을 해서 방어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이죠. 이러한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항체가 생겨납니다. 이런 항체 중에 백혈구의 면역 방어를 맡게 되는 주요한 세포 림프구를 포유동물의 경우 골수에서 생산하는데 이 골수율의 세포, 즉 비세포, B셀, B세포라고 합니다. 이 결국 항체라는 게 항체가 생겨난다는 게 비세포가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항체 세포가 생겨나는 거죠. 이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걸 잘 살펴보면 이러한 비세포는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세포로 세포 표면에 비세포 수용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항원에 결합해서 항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즉, 특정한 항원에 결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면역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강해지는 거죠. 이러한 비세포와 어떤 항원에 특정적으로 대응한 항체를 만드는 세포의 융합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단일 클론 항체죠. 즉, 특정적으로 대응하는 항체를 세포의 융합으로 만드는 거죠. 그걸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합니다. 자, 이 리제네론 개발 약물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이 리제네론 약물을 보면, 자,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인 카시리비맙이라고 임데비맙이 미국 생명공학교 리제네론의 개발 약물인데, 이게 예전에 공포 에볼라 바이러스 영화도 나왔었죠, 이게. 이 치료제인 알리제니 비삼을 개발한 바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사실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유명해지게 되는데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걸렸었죠, 코로나. 자, 다니엘 클로나치 약물 카시리메아과 임대미와 코로나19 치료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게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2020년 10월 요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죠. 지금 전 대통령이고 자,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죠. 이때 트위터를 통해서 한번 이걸 언급하게 되죠. 자, 이 월드리드 국립군 의료센터에 입원하게 됐는데 이때 사용한 치료 약물 중 하나가 바로 FDA에서 아직은 그때는 승인되지 않은 상태의 단일 클로항체 약물 카시리비맙하고 임데비맙이었어요. 치료 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약물의 효과를 트위터에 언급했죠. 이래 대해서 내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이 레키로나가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자, 단일 클로나치 약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의 인체 세포 결합 부위의 항체 치료제가 대신 결합함으로써 바이러스 인체 세포 침투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이 인체 세포 침투 억제가 되는 거죠. 자, 리제네론이 개발한 카시리비맙과 같은 메커니즘의 단일 클로나치 약물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된 미국의 글로벌 제약기업 일라이릴리사 항체 치료제가 있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로 레키로나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레키로나 상당히 인정받는 좋은 약물이죠. 이 FDA 승인이 이제 아직 레키로나 못 났는데 이 리제레놀의 이 카리시비맙은 벌써 FDA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 레키로나도 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이제 셀트리온 주가 상당히 좋아질 건데 자 어쨌거나 자, 리제레놀의 카리시비맙 그리고 임데비맙 2020년 10월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바로 다음 달에 일라이릴리사의 항체 치료제가 FDA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 한번 레키로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국내 기업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하고 성분명은 레그담비맙인데 지난 2월 3상 임상 시험 결과 제출 조건부 국내 허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 달 17일 날 이 조건부를 삭제하는 자 국내 최초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이 다니클론 항체, 이 약물 리제네론의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상당히 외면을 당했었어요. 왜 외면을 당했냐?
초기 경증 환자한테만 대상이 되는 치료제라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다 중증 환자로 막 가는데 초기 경증 저치료제 써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은 자, 세계 각국 1, 2차 백신 접종이 복귀가 됐는데 문제는 백신 접종자가 감염이 돼도 그 상태가 경증이죠. 즉 우리가 1, 2차 주사를 맞고 안 걸린다는 게 아니죠. 감기처럼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경증으로 살짝 오기 때문에 감기약 먹듯이 이 약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갑자기 세상에서 더더욱 중요한 약물이 되었습니다. 벌써 인도나 이런 데 다 긴급 수양 승인이 났죠. 자, 리제네론의 이 올해 4월부터 인도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에 스위스 다국적기 로슈와 협력으로 로나프레브라는 이름으로 5월 5일 인도 정부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로나프레브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씨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이건 레키로나하고도 조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유럽연합 EU 행정부 성격인 집행위원회 EC가 유럽 전역에서 사용될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5군을 발표했죠. 이 10월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 승인 발표가 날 건데, 이 후보군이에요, 지금. 자, 후보군 5종 약물을 보면, 일라이릴리의 울루미언트와 다니엘클론 항체 치료제 약물 리제네론과 로시의 카시리비마, 임데비마, 일라이릴리의 밤나리비마, 이테세비마, 영국 제약기업 글락스 스미스클라인과 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테크놀로지 소트로비마,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셀트린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벌써 FDA 승인을 받은 친구들이라 이 EC에서 뭐 승인 나기 쉬운데 우리나라의 레키로나도 여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월 달에 승인 발표가 예정돼 있어요. 물론 뭐 제가 다 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약물들만큼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세계에서 중국권 우리 기업이 개발한 약물 에키로나주에 대해서 어쩜 우리 스스로가 그 수중함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기사들이 있는데 레키로나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당히 좋은 약물이고 좋은 치료제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항체 얘기를 했죠. 이 항체는 꽤 중요한데 이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나노제 백신 나노코박스가 모더나와 항체 형성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9월 6일 날 했죠. 죄송합니다. 6일이에요. 자, 6일 현지 시간 하노이 정부 청사에서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노제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항체 형성에 있어서 모더나와 비슷한 형성을 낸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나노제 나노코박스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 이 보건부 차관이 항체 감소 정도를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긴급 허가를 받은 이 모더나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모더나 주사 43일째에 비해 119일째 이렇게 항체 농도가 3.96배 감소했는데 나노코박스도 3.7배 감소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노코박스 백신이 효능이 좋다는 얘기죠. 결국 항체 생성에 승부가 좀 달리는 것 같아요. 자, CDC라고 해서 이제 미국 질병관리청이 있는데 이 90일째 항체 수치가 40일째에 비해 감소했지만 미국 CDC 기준인 60일 항체 유지 기준치에는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바백스가 요새 이제 그 긴급 사용 신청을 냈죠. 인도를 통해서. 지금 그래서 나노젠 나노코박스 인도로 갔죠. 여기를 통해서 이 WHO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장수할 백신 중에 하나로 노바백스 백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역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도 제조합 단백질 I형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같은 길을 걸을 확률이 굉장히 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제조합 단백질 백신, mRNA 백신 등에 비해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번 해놓으면 면역 반응률, 안정성이 좋고 부작용이 좋고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보관에 용이하죠. 보관에 용이하다는 건 유통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 HLB가 나노젠 나노코박스와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죠. 이 영상에 관해서 꾸준히 찍어드렸으니까 제 재생 목록 가시면 항상 이 HLB 관련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